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의 구자환입니다. 자, 오늘 readR 패키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eadR 패키지. 자, 들어가기 전에 빅데이터 전처리 과정.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수집, 저장, 처리, 분석, 표현. 이 5가지 단계가 빅데이터 풀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중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수집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을 한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패키지가 필요할 것인가? 자, readR, rvest, xml2, httr, rcrawler, rselenium. 자, 굉장히 많은 그 수집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R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readR 패키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능이 로컬 파일을 수집할 경우 어떻게 하느냐? readR 패키지를 사용해라. readR 패키지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read 언더바로 시작하는 그런 함수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함수들을 써서 로컬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읽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면 이런 형태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이제 PC가 있고 노트북이나 PC가 있을 때 자기의 로컬 디렉토리에 파일이 있을 경우에 그거를 어떻게 읽을 거냐. 근데 그런 파일들이 이제 CSV나 TSV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 어떻게 읽을 것이냐. 자, R에서는 readR 패키지를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readR 패키지에는 어떤 함수들이 존재할까요? 자, 굉장히 다양한 함수들이 존재하는데요. read 언더바 CSV, 그 다음에 read 언더바 CSV2, read 언더바 TSV, read 언더바 delete, 그 다음에 read 언더바 FWF, read 언더바 log. 이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함수들이 있네요. 자, 하나씩 살펴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read 언더바로 시작해서 CSV라고 하는 것은 콤마로 separated 되어 있는 파일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CSV2는 세미콜론 아시죠? 세미콜론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파일. 그 다음에 TSV는 탭으로 separate 되어 있는 거. 딜림 함수는 이제 general function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범용 함수. 요거는 무슨 의미인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FWF는 고정 길이를 가지고 있는 fixed width 파일을 읽을 때 편하고 log는 log 파일을 읽을 때 편하겠죠. 자, 컴마로 separated 된 그 파일을 읽을 때 CSV 파일을 읽을 때 어떻게 할 거냐? readR 패키지를 이용해라. 자, readR 패키지가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install.packages 그 다음에 다운표 주고 readR 이렇게 해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라이브러리 함수를 써서 로딩을 시키죠. readR 그 다음에 무엇을 쓰냐? read 언더바 CSV라는 함수를 사용해라. 가로치고 가로 닫고 그 안에 파라미터를 줘야 되는데 그 안에 뭘 쓰냐? 그 해당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그 경로와 파일명을 지정하면 되겠다. 여기서 경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가 있거든요. 절대 경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NTFS나 파일 시스템에서는 이제 디렉토리 드라이브 명부터 시작하죠. C 드라이브 콜론, 그다음에 루트, 그다음에 데이터 슬래시 디렉토리, 그다음에 파일명, 그 다음에 확장자 .csv 이런 식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드라이브명부터 시작해서 경로 그 다음에 파일명까지 완전히 다 쓰는 것을 이제 절대 경로로 표현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 경로는 이렇게 그 절대 경로는 굉장히 길잖아요. 상대 경로는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워킹 디렉토리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 워킹 디렉토리는 생략하고 그 뒤에 부분만 사용을 하면 되겠다. 지정을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대 경로가 되고 만약에 C:/데이터가 워킹 디렉토리라고 하면 그 부분은 빼고 team 언더바 standings.csv 이런 식으로만 그 뒷부분만 명기해 주면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걸 어디다 명기해? read 언더바 csv의 파라미터 다운표 안에다가 명기만 해주면은 알아서 그 함수가 찾아서 읽겠다라는 겁니다. 자, 텍스트 파일인데 텍스트 파일이 이제 그 탭으로 띄워져 있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컬럼과 컬럼 사이에 탭이 아니네요. 스페이스, 공백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는 어떤 그 함수로 사용해서 읽을 거냐. read underbar delim이라는 함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delim이라는 함수에는 경로 지정뿐만 아니라 뒷부분에 두 번째 파라미터에 delim equal이라는 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delim equal 다운표 안에다가 딜리미터를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그게 만약에 공백이라고 그러면 한 칸 띄면 되는 거고, 콤마라 그러면 콤마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달러면 달러 표시를 하고, 세미콜론이면 세미콜론으로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사인이면 기호를 표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딜림 이퀄이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이 함수, 딜림 함수는 사용하면 되니까, 이거는 그래서 뭐냐, 범용 함수, 제너럴 펑션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여기 예에서는 딜림 언더바 리드 언더바 딜림 함수에 콤마를 줬잖아요. 딜림 이퀄 콤마. 그건 결국은 리드 언더바 CSV 콤마 세퍼레이티드 파일과 동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그 read R 패키지는 로컬 파일 말고도 원격지에, 리모트에 있는 웹 서버에 있는 파일을 수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큰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런 거죠. 자, 인터넷을 통해서 네트워킹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 R 그 스튜디오 R 그 서버 그 PC가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저 원격지에 있는 리모트에 있는 웹 서버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웹 서버 안에 CSV와 TSV 파일과 같은 그런 파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어떤 패키지를 사용해야 되냐? 결론은 동일하게 read R 패키지를 사용해라 라는 겁니다. read R 패키지를 사용해라. 자, read R 패키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이렇게 그 원격지의 웹서버에 CSV나 TSV 파일이 있는 경우, 그걸 우리는 플랫 파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평평한 파일. 자, 예를 들면은 저런 http:// 웹 도메인 주소가 있고, 디렉터리명이 있고, 저쪽에 텍스트 파일이 있다. 자, 그거를 읽고 싶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저기 지카에 대한 데이터. 자, 저런 웹서버에 .csv 파일이 있는데 굉장히 길어요. https://로 되어 있고, 쭉 웹 주소가 있고, 디렉토리명이 쭉 나열되어 있고, 굉장히 깁니다. 저 csv 파일. 자, 저런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온라인 파일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서 읽을 수 있느냐? 결론은 read R 패키지를 써서 그냥 읽으면 된다. 근데 PC 그러니까 그 로컬 파일에 있는 거와 다른 점은 뭐냐? 우리가 명기할 적에 파라미터에 드라이브명이 아니라 URL 주소, 디렉토리 명, 파일명과 같은 그 풀 주소를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저런 걸 이제 URL 체계라고 얘기합니다. URL 혹은 우리가 그 웹 주소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웹 주소명을 풀로 이렇게 명기를 해주면은 read underbar CSV 파일이 그 함수가 자동으로 네트워킹을 해서 통신을 통해서 네트워크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저쪽에 원격지 서버에 접속이 되고, 그거를 찾고 그걸 이제 전달해 주면은 그걸 읽는 그런 형태가 되죠. 자, 이렇게 CSV 파일이 전달해 주면은 저런 그 커맨드 창에 우리가 실제로 실행을 시켜보면 parsed with comma specification 해가지고 딱 빨간색으로 뜨는데, 이게 에러는 아니에요. 에러가 아니라 우리가한테 표현해 주는 거죠. 어떻게 읽었다라는 거죠. 컬럼 스펙을 이렇게 자기는 해석해서 이렇게 바꿔서 읽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report date라고 하는 컬럼은 date 타입으로, 로케이션이라는 컬럼은 캐릭터 타입으로, 그 다음에 로케이션 타입은 캐릭터 타입으로, 이런 식으로 읽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명령어 창에 저희가 대문자 view 해가지고, 대문자 뷰예요. VIEW 요 함수를 써서
데이터 프레임을 읽게 되면 저 변수 지카 언더바 데이터 이 변수를 읽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 형태로 잘 정갈하게 표시가 돼서 나오는데 여기 리포트 데이터, 로케이션 타입 등등의 컬럼들이 있고 컬럼들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잘 파싱해서 우리한테 해석해서 보여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URL 체계에서 잠깐 살펴보면 체계가 첫 번째 오는 것이 프로토콜이에요. HTTP 프로토콜을 많이 쓰니까 웹서버는. 자, 이런 프로토콜 명이 나오고 두 번째 도메인 네임을 명기하게 되죠. 자, 도메인 네임은 A, B, C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dot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점으로요. 그래서 www.example.com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A 부분이 서브 도메인, 중간에 있는 게 루트 도메인,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탑 레벨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컴퍼니면 회사가 모여져 있는 도메인을 이제 com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뭐 .kr로 끝나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example 쪽에 있는 것이 해당하는 도메인 그 영역의 루트가 되는 루트 도메인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앞쪽에 있는 www가 서브 도메인이고 보통 웹서버 이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서브 디렉토리가 그 다음에 오고 네 번째로 파일 네임이 옵니다. 페이지 네임. 자, 이런 전체 그 어떤 체계를 URL 체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크 로케이션, 리소스 로케이션이죠. 그래서 웹상에 존재하는 자원들을 정확하게 유니크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네이밍 체계, 이거를 이제 URL이다 혹은 이제 쉽게 웹 주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형태를 우리가 read underbar csv 함수에 파라미터에 그냥 URL 주소 체계를 명기만 해주면은 그 함수가 네트워킹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원격지 서버에 접근을 해서 가져온다. 그걸 읽는다. 수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readr 패키지를 배웠는데 readr 패키지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한다라는 말이죠. 자, 첫 번째는 로컬 파일에 있는 CSV, TSV 파일을 읽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원격지 웹서버에 있는 CSV, TSV 파일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readr 패키지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다. readr 패키지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죠. 첫 번째는 로컬 파일을 읽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원격 웹서버 안에 있는 플랫 파일을 읽을 수 있다. 자, 이 두 가지가 readr 패키지를 사용해서 읽을 수 있다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